제일 먼저 알아야 될 감각은 뭐냐면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따로 배우게 될 텐데 그 따로따로 배우기 전에 이 아이들이 한 배 속에서 나온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름도 2차 곡선으로 통일되어 있고 그 일반형도 사실은 이거 하나로 여기 있는 2차 곡선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요. A x제곱 더하기 b y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원래는 exy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회전에 관련된 놈이라서 고교 과정에서는 하지 않죠. 하잖아요. 회전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별량이야. 그래서 더하기 f 상수값 해서 0 이렇게 하면 2차 곡선의 일반형이 돼.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만약에 A가 0이 되고 그리고 B가 0이 되면 얘는 애초에 2차 곡선이 아닌 거지. 2차를 가진 항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그래서 이런 애를 직선이라고 불러요. 직선. 1차 곡선이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씩 살리는 거야.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거나 A가 0이 아닌데 B는 0이거나 이렇게 X나 Y에 둘 중 하나에 0이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의 2차는 살아있는 경우 요 경우를 포물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둘 다 0이 아니라는 전제를 해보자. 둘 다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A와 B가 같으면 요 두 개수가 똑같은 애 이걸 우리가 다뤄왔었던 거지. 이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A, B 둘 다 0이 아니야. 0이 아닌데 둘이 크기가 달라. 크기가 다른데 그냥 다른 게 아니고 부호는 같아. 그러니까 A가 양수면 B도 양수여야 되고 A가 음수면 B도 음수인 이런 2차 곡선을 타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와 B의 부호가 달라.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두 숫자는 같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름을 전제로 두 녀석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쌍곡선이라고 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아폴로니우스가 주장한 원뿔 곡선론이라는 게 있어.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아폴로니우스가 원래 뭐로 유명하냐면 사형기하학이라고 그래서 빛을 이렇게 쏴. 빛을 쏜 상태에서 스크린을 대고 거기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고 딱 그림자를 비추면 생겨나는 그 그림자를 다루는 기하학이에요. 사형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로 빛을 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에 어떤 단면, 어떤 모양, 어디로 시선을 어디에 두었을 때 뭐 이런 식의 기하학인데 이 사형기하학을 연구 많이 한 아폴로니우스가 모든 2차 곡선은 원뿔 곡선의 단면이다. 단면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서로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이게 아닌데. 원뿔. 사실은 무한인데 내가 이게 원통형이라는 형상을 나타내려고 음영을 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넣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도형을 하나 상상해. 이런 도형을 상상하고 여기다가 무한 평면에 칼을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써는 거야. 이 원뿔의 단면을. 그때 그 써는 방향의 문제인데 이 써는 방향이 대칭축에 수직으로 썰면 어떻게 될까? 수직으로 썰면 원이 나오겠죠. 지금 우리 그 원뿔 곡선론의 2차 곡선이라고 하나 배워놓은 녀석이 당장에 튀어나오게 돼요. 축에 수직으로 썰면 원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경계에 해당하는 녀석인데 내가 이 모선이라고 그러지. 모선의 각도와 원뿔의 모선의 각도와 평행하게 쑥 하고 집어넣으면 여기 딱
한 점에서 닫고 그 다음에 얘를 쫙 썰어갈 텐데 그 모양을 한번 상상해봐. 어떻게 생기게 될까? 요 닿는 점이 뾰족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둥글었으니까. 얘가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단면이 들어가면 평행하냐? 예, 이런 단면이 들어가면 쭉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썰리고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칼은 이 평면은 이 원뿔을 빠져나오지 못해. 모선과 평행하기 때문에 영원히 썰면서 들어가겠지 얘를. 예, 그래서 열린 곡선이 나오게 되고 이 열린 곡선이 바로 포물선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입사각을 조금만 크게 해주면 이게 들어갔던 평면이 저쪽으로 뽕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잘라내는 단면이 뭐겠어? 예, 이런 걸 타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입사각을 들다가 입사각이 90도가 되면 예,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원하고 원은 사실은 같은 종이죠. 같은 종. 잘 찌그러진 타원? 원을 정의할 때 그럴 수 있는 거야. 예, 잘 잘린 타원. 그럼 원이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 포물선의 입사각으로부터 그거보다 입사각이 더 좁아든다. 아예 그냥 수직으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굳이 수직으로 안 들어도 되는데 수직으로 든 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여기에 이렇게 포를 뜨면서 이렇게 열린 곡선이 하나 나오게 되고 이 평면은 위로 올라가면 얘랑도 만나. 예, 그 이전까지는 얘랑 만나는 애가 없는데 요 입사각보다 이제 평행해서 들려 올라가면 이제 여기를 자르기 시작하지. 그래서 요 곡선이 여기와도 이렇게 하나의 단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걸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내용을 뭐 외우고 뭐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하자는 거 아니야. 물론 몰라. 나중에 이제 고난도 문항에 가면 공간도형하고 같이 고난도 문항에 가면 여기다 굳집어 넣어가지고 접하게 만들면 초점 찾고 이런 거 있어요. 되게 재밌어. 예, 사형계약이 은근히 되게 재밌어. 근데 그런 것까지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두 이야기로 너희에게 첫 번째로 심어주고 싶은 감각은 모든 2차 곡선은 한 가지 이 뿌리를 두고 나온 애들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 유사성은 너무 당연한 거다 라는 거지. 그걸 좀 알고 각각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어때? 지금 움직여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래가지고 강의하는 냉면은 다 잘리고 막 칠판 닦고 있는 거 이런 거 찍혀있고 어? 흘러가고 있냐? 자, 어디서부터 녹화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읽어보면 알겠지 뭐 이런 거야. 포물선은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한 정점과 한 정지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를 포물선의 정의로 하는데 이걸 그려보기 위해 초점을 P, P에 준선을 x = P에 놓고 한번 출발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리가 같은 점에 자취할 때 이 점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동점이라고 불러요. 동점. 이 동점이 움직이면서 찍어대는 자리를 선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선이 나온다는 거야. 자, 생각해봐.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때 원래 최단 거리로 삼죠. 그러니까 원점 이런 거 생각하면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라고 하면 이 두 길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물선이 원점을 지나게 된다는 거야. 애초에 설정을 그렇게 한 거야. 원점 지나도록. 그러면 살짝 올라가 볼까요? 살짝 올라가면 요러한 점을 찾는 거야. 이걸 잘 노려서 찾아야 돼. 요런 점을 찾아보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선으로 측정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 거리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아지는
요런 점이 포물선 위에 한 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축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점점 올라갈수록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축과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게 보면 요 길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되고 더 멀리 가면 예를 들어 이쯤 가면 얘가 오히려 약간 이 초점보다 뒤쪽에 와서 이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 거리가 된다.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 이렇게 점까지의 거리와 선까지의 거리를 계속 같게 만들면서 찾아내는 점들이 그려내는 궤적을 모아보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아래쪽도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면 아래쪽도 대칭으로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궤적을 바로 포물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2차 함수에 2차 함수. 2차 함수 다른 이름이 포물선이잖아. 그걸 지금 기하용으로 이렇게 옆으로 잡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동점이니까 얘에 대한 자취를 구하기 위해 동점을 x, y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 이 설정한 상태에서 정의를 지켜주는 거야.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세우는 거야. p, 0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하면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죠. 그리고 그게 이 거리와 같다는데 이 거리는 점점 사이의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점의 선에서 점까지의 거리니까 x끼리 둘이 빼면 돼요. 이 직선의 이름이 x 이퀄 마이너스 p니까 x에서 마이너스 p를 빼면 이 거리가 나오지. 뭐 0 의심이 되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 점으로부터 선까지의 거리와 점으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이 정의를 그대로 지킨 등식이 되는 거야. 요대로도 포물선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요대로도. 근데 너무 안 예쁘지? 내가 나중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시작하는 거지, 정리. 양변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은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2px 더하기 p제곱. 그 정리를 시작하려고 양변을 제곱했더니 아주 많은 부분이 지워져 나가더라. 그래서 이걸 y제곱 남기고 마이너스 2px 절로 넘기면 요 놈이랑 합쳐서 4px가 되니까 y제곱은 4배한 초점의 x좌표 x 요런 식이 나오는군 이 되는 거예요. 요 방정식을 포물선의 표준형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포물선의 표준형. y제곱은 4px. y제곱은 4px. 2차 곡선을 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기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y제곱은 4px. 아주 익숙한 방정식이 될 거야. y제곱은 4px. 아까 얘기했잖아. 이건 경험치라고. 초점을 p, 0, 준선을 x 이퀄 마이너스 p에 두었을 때 요렇게 만들어지는 포물선이 x축의 대칭 형태로도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도 가장 표준형이 된다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약속한 것 뿐이야. 근데 뭐 마음이 바뀌어서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싶을 수도 있지. 그래서 초점을 0, p에 놓는 시도도 해요. 여기다 놓는 거죠. 여기다. 그러면 이제 준선은 아래에 깔아야지. 준선을 y는 마이너스 p에 넣고 지금과 똑같은 시행을 할 수 있어. 똑같은 시행.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작게 그리면 초점을 여기다 뒀고요. 준선을 여기다가 두었으니까 이 점들의 자취는 예를 들어서 요런 점이 잡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직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식이 되는 거야. 같다라는 식. 당연히 원점 지날 테고요. 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도형이 하나 나오게 된다. 예,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예요.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요것의 표준형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면 여기를 x, y라 하고 지금과 똑같은 식을 세우는 거야. 얘가 0, p 이게 y는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y좌표 두 개를 빼준 것과 같이 절대값 y 플러스 p가 돼요. 또 양변 제곱하여 정리하면 예, 그 최종 결과물은 x제곱 이퀄 4py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문자가 x냐 y냐 어느 문자가 제곱이 돼 있냐를 보고 바로 얘가 요렇게 누워있냐 요렇게 누워있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문제가 안 되지. 사실은 우리 얘로 제일 익숙하게 보는 표현은 y 이퀄 4p분의 1 x제곱이잖아요. y는 어떤 실수배의 x제곱. 이거 p값이 4분의 1이게 말하면 y는 x제곱이야.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이차함수죠. 이게 포물선. 이게 포물선. 그래서 이렇게 정의로부터 표준형의 방정식을 뽑아내 보는 것 역시나 너희들 나머지 인생에 한 두세 번 더 해보면 돼. 에? 그거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 유도해내겠어. 그냥 딱 1대1 대응인 거야. 초점이 p, 0이고 준선이 x 이퀄 마이너스 p이면 y제곱은 4px라는 표준형의 방정식을 가진다. 이렇게. 저 폼을 외워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주어진 초점 자리를 저 4p의 p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표준형의 방정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표준형의 방정식을 쳐다보면서 아 너는 초점이 얼마, 준선이 얼마짜리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분석해내기도 하지. 정방향, 역방향이 다 가능한 거라고. 마찬가지. 초점이 0,p고 준선이 y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주어지면 세로로 박혔네. 그러면 너의 표준형은 x제곱은 4py야 이렇게 그냥 1대1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만약에 초점은 3,0 했는데 준선은 x 이퀄 마이너스 5 이렇게 가 있으면 그냥 평행이동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쌍방향 대칭 형태를 딱 원점 지나는 표준형으로 본다면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다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의 일반 이론, 일반 변형이 다 적용된다. 도형의 일반 변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실수배 x 대신에 ax y 대신에 by 이렇게 x 앞이나 y 앞에 숫자가 바뀜으로써 x축으로 좁히거나 늘리고 y축으로 좁히거나 늘리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변형을 실수의 변형이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 평행이동 x 대신에 x-m 이건 많이 해봤지. y 대신에 y-n 이렇게 들어가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 도형이 이동하는 거야. 이거는 적어도 좌표평면에 표현되는 모든 도형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예. 마지막 변형 뭐지? 대칭 이동.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예. x 대신에 마이너스 x와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리고 x, y 자리를 바꾸는 것 등등의 조합들. 그래서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뭐 이런 것들 4대 대칭 이동
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의 일반 변화를 다 겪게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적용되고 나면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모양이. 여기에 그러니까 변형 이렇게 되는 거지. 변형, 실수배 변형, 평행이동 변형, 대칭이동 변형 이래가지고 여기 변형이 적용됐다? 그러면 제일 티가 나는 게 뭐냐? 솔직히 말해서 실수배나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 P가 다 감당해 줄 수 있어요. P의 숫자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대칭이동도 시킬 수 있고 이 숫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실수배는 다 가능해. 그럼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대칭이동, 아니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예요. y-n의 제곱은 4p x-m 요따 무늬가 되는 거지. x-m의 제곱은 4p y-n. 내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거를 요렇게 주면 얼마나 고맙냐. 근데 원도 봤지만 원도 그렇게 평행이동된 장면을 아름답게 내주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표준형으로 본다고. 표준형. 그 도형의 기하학적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식이지.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정리해버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 y 제곱 그리고 어떤 실수배의 x 어떤 실수배의 y 그리고 상수항 이퀄 제로로 정리가 돼요. 결국 표현할 수 있는 애를 쫙 해서 내림차순으로 가장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또는 x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배 x 어떤 실수배 y 어떤 실수배 상수 0 이렇게 돼요. 아까 녹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2차 곡선의 일반형 얘기하면서 x제곱과 y제곱 중 하나의 앞에 0이 붙어 있으면 포물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x제곱 앞이 0이 된 케이스고 이거는 y제곱 앞이 0이 된 케이스다. 요런 아이들을 일반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2차 곡선 초반부의 문제는 사실은 2차 곡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학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 나에게 포물선이라는 어떤 새로운 도형이 하나 주어진 거고 그 도형에 수학상에서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실수배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나보고 이 방정식을 찾아내라. 내지는 초점을 잡아내라. 준선은 어디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럼 너희는 원 때 했던 걸 생각하면 그대로 돼요. 원 때 일반형 주어지면 어떻게 했어? 원 때 일반형 주어지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이게 원형에 있을 때, 원형에 있을 때의 상태를 내가 예상하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걸 추론해냈지. 이것도 똑같이 풀어요. 한치도 다름없이. 그러니까 접선이 나오기 전까지의 2차 곡선들은 원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집중해서 잘 들어.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자, 타원 얘기할게요. 타원의 정의. 타원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의 이번에 정점이 두 개가 나요. 포물선 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초점 얘기가 되는 거지. 정점이 두 개가 나오고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 이거 전문용어로 치면 초점이고요. 초점이고 F와 F'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거리의 합은
거리합은 전문 용어가 장축이에요. 장축.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타원은 원 다음으로 우리의 직관이 아주 잘 적용되는 애 중에 하나. 초점을 이번에도 예쁘게 나타내기 위해 C,0 마이너스 C,0 이렇게 하겠어요. C,0 마이너스 C,0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초점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 이게 거리합인데 이 거리합을 2a로 설정한다. 역시나 여기다가도 왜요라고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 이런저런 거 막 해보니까 저거 2a로 놓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 표준형이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야. 자, 여기 봐봐. 직관이 가장 잘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초점 두 자리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생각해봐. 못을 박았어. 초점 두 자리에 못을 박고 길이가 2a인 C를 준비하는 거야. 길이가 2a인 C를 준비해서 요 양끝 못에다가 걸어요. 고정시켜. 그럼 C이 이렇게 쭉 늘어서겠지. 늘어지겠지. 그 늘어진 C를 이런 펜을 딱 대고 C를 걸어. 건 다음에 팽팽하게 최대한 바깥으로 당겨. 끊어지지 않는 선에서 두 개가 다 선분이 되도록 이렇게 두 개가 다 선분의 형태를 가지도록 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 그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팽팽함이 유지된다라는 느낌으로 최대한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그 실이 이 펜을 못 벗어나게 하거든. 이 바깥으로 못 벗어나게 하면서 이 펜이 그려내는 궤적이 있어. 이 펜이 그려내는 궤적이 있어. 그게 바로 타원이에요. 이 실 때문에 내가 내 펜이 어디에 가 있어도 거기서 여기와 여기 초점까지는 이렇게 팽팽함이 되거든.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의 합은 2a가 되는 거지. 항상 2a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자리, 이제 왜 2a인가, 실의 길이를 왜 2a로 준비했나를 한번 얘기를 들어봐요. 이 펜이 요렇게 x축을 지나는 요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실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까? 실의 모양이 F'에서 출발한 실이 쭉 오는데 여기까지는 한 가닥일 거예요. 요렇게까지는 한 가닥이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가서 내 펜을 한번 감고 돌아온 실이 이렇게 존재하는 두 가닥이 될 거야. 요 자리가 요만큼이 두 가닥의 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두 가닥 중에 F에서부터 요 꼭지점까지를 끊어. 한 개를 끊어. 그럼 요만한 실의 가닥이 하나 나오지? 그 실의 가닥을 여기다가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가. 왜냐면 이건 좌우대칭이니까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붙이면 이 실이 없어지면서 실 전체가 요렇게 한 줄로 서게 되는데 이 실의 길이가 바로 2a지. 2a. 왜 2a인지 알겠어? 네, 여기를 a라는 좌표로 만들려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 합계 길이가 2a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타원이 가지는 짧은 축과 긴 축이 있는데 그 긴 축의 길이라고 해서 이름이 장축이야. 실의 길이와 요 장축의 길이가 같은 거예요.
뭐 이러건 저러건 간에 빠른 속도로 또 한번 x, y 해서 요 정의를 지키는 식을 하나 마련해 보겠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거야. 요 정의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세우면 F'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 그리고 F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합이 실의 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루트를 두 개 쓴 식이 돼요.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합은 2A이다. 요건 상당히 특징 있는 식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타원의 정의가 돼. 이게 이래놓고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주장하면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게 좋지. 사실은. 근데 어쨌든 뭐 모양이 이쁘진 않아, 그지? 이 모양을 이쁘게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정리할 거예요. 잘 보세요. 루트가 두 개 나오면 어차피 제곱 두 번을 상상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곱 두 번은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제곱 두 번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테고 루트를 한쪽에 남기고 나머지 한쪽으로 루트를 보내는 행위를 하겠지.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양변 제곱. 양변 제곱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 제곱을 하면서 동시에 얘가 풀릴 테니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까지 한꺼번에 풀어헤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제곱하면 이때는 4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얘들아 중간항을 먼저 안 하고 요쪽 거의 제곱을 먼저 풀어헤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까지.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하고 2배의 예 곱하기 예지. 그거를 4a 루트 이렇게 하고 말아버릴 거야. 어차피 얘는 지금 계산할 게 아니거든. 나중에 제곱할 때 풀어야 칠 거니까 일단 루트는 내비두고 요쪽에서 정리할 거 있으면 끝장을 보자. 어떻게 되나? x제곱 지워지고 c제곱 지워지고 y제곱 지워지고 생각보다 많이 지워져요. 예, 그리고 요 앞이 마이너스인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얘를 저쪽으로 넘길 거야. 4a 루트 이렇게 4a 루트 이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을 다 이쪽으로 보낸다는 뜻인데 여기에 4a 제곱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2cx와 플러스 2cx인데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cx가 되겠지. 땡큐 하게도 4조차도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이래 놓고 여기를 안에 채워 넣고 한 번 더 제곱. 이렇게 할 거야. a제곱은 바깥에 있는 녀석이고 안에 있는 걸 또 풀어헤쳐야지.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이쪽은 a 4제곱 마이너스 2c a제곱 x 이렇게 2배의 예 곱하기 예죠. 별거 아니에요. 다음 더하기 c제곱 x제곱 이렇게 끝이 날 거예요. 이쪽 전개 올리자.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 a제곱 x 더하기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여기까지가 이거 전개한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a 4제곱 더 마이너스 2c a제곱 x 얘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겠지?
제일 골치 아픈 녀석이 또 지워져요. 이렇게 제일 복잡하게 생긴 놈이. 표준형이라는 거는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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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쁨만을 추구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 가장 도형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놈들도 보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잘 보면 정리된다? 아, 여기도 있구나. 이거 잘 보면 정리된다? 지금 문자가 많아서 그런데 야, 도형이 x, y로 돼 있으면 우리 뭐에 대해서 정리해야 돼? x,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거 모아줘야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은 x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하고 얘를 묶은 거지. y는 홀로 있어요, 지홀로. a 제곱 y 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x들 말고 나머지 상수는 저쪽 등호 오른편으로 다 보낸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여기 a 4제곱이 있고 여기 a 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넘어가면서 a 제곱으로 묶일 거예요. a 제곱으로 묶이면 여기 남아있던 a 제곱은 a 4승은 a 제곱이 되고 여기 이거에서 넘어온 마이너스 제곱은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게 최선을 다한 거지. 주어진 식만이라면 이게 최선을 다한 게 맞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 더 극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치환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 거야. 치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하나의 문자 b제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요. b제곱이라고 하자. 자, 요 부분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그냥 똑같은 애가 보였으니 치환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변신이 되게 드라마틱해지지.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요렇게 된다. 요것만 해도 어마무지하게 이쁘지. 근데 더 이쁘게 할 수가 있어요.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최종 결과물은 여기를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b제곱이 서로 지워지면서 a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되고 더하기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면 b제곱분의 y제곱 이렇게 되고 결과는 이퀄 1. 이 결과에서 어떤 종류의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냐면 원하고 타원하고 형제지간이라며 아까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차 원뿔곡선론에서 이렇게 타원에서 잘 잘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자르면 원이 된다고 그랬잖아. 니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어떻게 알고 있니? 원점 중심 반지름 r자리 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거 양변 r제곱으로 나눠봐. 양변 r제곱으로 나누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돼요. 그러니까 타원들 중에 타원들의 태반은 다 이 두 숫자가 다른데 하필이면 우연히도 a와 b와 똑같은 수가 되면 원이 된다는 거야.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a와 b는 부호가 같아야 돼요. 어차피 제곱해가지고 뭐 부호가 다르고 갖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양수인데. 이 새끼 지금 촬영 중인데. 가. 선생님 이것도 한 번쯤만 구해보면 되는 자기 힘으로 성공하면 두 번 다시 안 해도 돼. 쌤, 저 저기서 다
X만 하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난 니네한테 시켰을 때 여기까지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쌤이 너 저렇게 안 나왔었어, 이 새끼야. 저렇게 나온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저거 이용해서 묶은 다음에 다 풀어버렸거든요. 저거. 잘했어. 저는 불좀 봐라. 내 것도 봐라. 니네 지금 내 마지막 자세가 이러고 끝났단 말이야. 나 이거 유지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어? 촬영 중인데. 지금 촬영 중이라고? 안 보이네. 아, 빌어먹을. 그 숫자 바뀌고 있어 계속? 네. 잠시 멈췄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 근데 요거를 내가 옛날에 유도할 때도 그랬는데 아니 이거 왜 멀쩡히 잘 있는 C를 없애버리면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냐. 그러면은 여기 유도된 게 잘 생각해봐. 출발을 여기서 했는데 A와 C로 출발을 했는데 종착 지점에 A와 B로 끝났어. 그럼 B에 대한 설명이 붙어야 되잖아. 이런 불필요한 행동을 왜 하지? 단순히 이쁘자고? 예? 단순히 이쁘자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요, 이거. 요걸 붙일 건데 그래야 나는 AC로 시작했는데 B로 끝난 거에 대한 설명이 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삼아야 되는데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꿔야 되냐. 근데 여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나는 그냥 모양이 보기 싫어서 예쁜 문자 하나로 바꿨을 뿐인데 이게 열로 오면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어? 그렇지. 방금 전에 요 장축의 길이가 실의 길이라고 그랬죠. 그 실의 길이는 언제 어디서든 둘이 합치면 2a가 되어야 돼. 근데 나의 펜이 아까 그 실을 걸어서 움직이던 이 펜이 여기 왔는 순간을 생각하면 여기에 실이 요렇게와 요렇게 놓이게 돼요. 그러면 둘이 합쳐 2a라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니 요 한쪽 길이가 얼마일까? 한쪽 길이. 예, 이 한쪽 길이가 a죠. 근데 방금 전에 여기가 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길 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다를 이 B제곱만 저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돼. 근데 A가 지금 누가 봐도 빗변. C가 이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끼고 있는 한 변의 길이야.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B가 어디겠냐는 거지. B가 요 길이겠다. 라는 거예요. 요 길이겠다. 그러니까 B를 양수로 가정하면 단축의 꼭지점 좌표가 B였던 거지. 그냥 B라는 어떤 아이로 치환을 했을 뿐인데 그 치환된 결과물이 Y축의 꼭지점 좌표가 된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야, 이보다 쉽게 만들 순 없지. 예?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원점 중심 반지름 R짜리 원에 여기가 얼마야? R. 여기가 얼마야? R. 그럼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R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가 A, 여기가 B면 A제곱분의 X제곱. 이거 안 그래도 X절편이잖아. 그러니까 X절편의 제곱분의 X제곱, Y절편의 제곱분의 Y제곱. 합하면 1. 신이 가까이 있음을 느끼지 않냐? 나중에 봐봐. 내가 2차 우선의 성질 설명해 줄게. 기가 막혀. 이게 정말 원래 아인슈타인이 원뿔 우주론 제창했잖아. 그리고 원뿔 우주론에 의해서 우주의 행성이나 위성이나 혜성들의 궤적이 다 2차 곡선인 거 알고 있지? 예. 그리고 2차 곡선의 법칙들을 그대로 따져요. 따라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 이게 신이 가까이 있어. 2차 곡선에 신이 가까이 있어. 여기에 이 딱딱 들어맞는 이 어마무지한 성질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니까.
자, 조금 전에 1차 결론. 타원 정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의 자취이고, 뭐 C, 0 플러스 마이너스 C, 0의 2A까지 놓고 뽑아낸 최종 결과물의 모습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었어요. 그리고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C제곱이다. 그러니까 왜 피타고라스 형태로 쓰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있잖아 얘들아, 표준형이 일단 내 눈에 먼저 보여. 이게 먼저 보이고 나는 이 표준형의 방정식에서 빨리 초점을 찾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그럴 때 초점을 빨리 찾는 방법이 X축 아래에 있는 숫자와 Y 아래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빼서 루트 씌우면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C제곱을 항상 주인공으로 놔두는 게 나아. 알겠지? 외울 때. 쌍곡선인데 아까 원뿔곡선론에서도 봤지만 포물선이 일종의 경계 역할을 하고 그 경계의 위와 아래에 타원과 쌍곡선이 놓였지. 그러니까 가장 유사 성질이 많은 건 타원과 쌍곡선이에요. 거의 쌍둥이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정의도 똑같아요.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까지 똑같고 일정한 점의 자취까지 똑같아요. 딱 하나 달라지는 문장이 있는데 차예요. 차. 차가. 요것만 달라져.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두 정점을 두 초점이라고 하나를 C, 0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 C, 0으로 놓는 것도 똑같고, 거리의 차, 전문용어로 주축인데 이 주축을 아까 거리의 합 장축처럼 2A라고 놓는 것도 똑같아요. 2A라고 놓는 것도 똑같고, 동점의 좌표를 Px, Y로 놓고 이 정의를 그대로 식으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은 2A. 아까는 여기를 더했고 쌍곡선에서는 이걸 뺀다는 차이만 있을 뿐. 뺀다는 차이만 있을 뿐 요게 유지되는 건 똑같다. 그리고 또 정리를 시도하겠지. 그리고 적당 부분의 안정적인 정리가 거의 똑같을 거예요, 타원이랑. 근데 이제 막간의 차이만 좀 생기겠지? 막간의 차이가 생겼을 때 치환하는 부분만 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최종 결과식은 바로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까지.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마지막 요 차이만 날 뿐. 요 차이만 날 뿐. 아, 그리고 치환에도 차이가 생겨요. 내가 이제 그 치환할 덩어리가 아까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C제곱이 나오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했을 때 C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딱 반대 부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플러스면 이걸 둘이 뺀다.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이거 둘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초점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그림인데, 그림. 타원은 아까 내가 못두개와 실로 이렇게 직관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쌍곡선은 직관이 안 돼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함을 직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쌍곡선은 그냥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포물선도 아까 그냥 그려줬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거리가 같아진다라고 한 거니까 쌍곡선 배워야 된다. 어떻게 생겼냐면 쌍곡선은 희한하게도 점근선이란 걸 가져요. 너희가 이 표준형 두 개를 외운다고 하면
타원은 이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한 세트로 외우면 되는데 쌍곡선에는 하나가 더 붙는 것이 좋아. 그게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죠? 분수함수. 분수함수 때 점근선이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한 개씩의 점근선이 있었죠. 영원히 근접하며 닿지 않는 선. 예,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어요. 그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예,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가 얼마냐면 요 놈의 이거 얘들아 제곱으로 안 보인다. 이거 나한테 한 숫자로 나와요. 예를 들면 16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9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그 놈의 루트 씌운 값. 여기 나온 숫자의 루트 씌운 값. 즉 a지. 그리고 b. 예, 그걸 나누면 돼요. a분의 bx. 이런 점근선을 갖는다. 그래서 기울기 a분의 b짜리 점근선을 이렇게 먼저 그려줘야 돼. 네, 기울기 a분의 b짜리 점근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찍냐면 여기다 이제 턴하는 지점을 찍는 거야. 턴하는 지점. 그걸 주축이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쌍곡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점근선을 갈아타는 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점근선을 갈아타는 도형이다. 이쪽 점근선을 타고 거의 뭐 이 점근선과 똑같은 선처럼 내려와. 그러다가 요 원점 부근에 오면 살짝 자리를 갈아타고 여기를 지나. 이 꼭지점을 지나서 턴을 한 다음 반대쪽 점근선을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이 반대쪽에서도 하나 일어난다고 해서 쌍으로 보이는 곡선이라서 쌍곡선이야, 이름이. 이렇게 생겨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주축이라고 부르지. 단축은 없어요. 장축도 없고 축이 하나뿐이라서. 그래서 이쪽 꼭지점에서 이쪽 꼭지점 사이를 주축이라고 하고, 이 녀석은 신기하게도 초점이 이렇게 G꼭지점보다 바깥쪽에 나가 있게 돼요. C, 0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근데 실은 이 지금 타원과 쌍곡선을 비교해 주느라고 초점을 X축에 놓은 두 도형으로만 비교를 해준 거야. 근데 포물선대 어땠어? 포물선대 초점 준선을 이렇게 세로로 놓기도 했죠. 얘네도 두 개의 초점을 세로로 놓을 수 있어. 세로로 놓는 커플이 있어요. 예, 그 커플을 타원별로 쌍곡선별로 다시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요 타원의 원형의 방정식, 타원 쌍곡선의 원형의 방정식 개념 정의 파트를 끝내도록 하자. 자, 타원에서는 두 초점이 C, 0 마이너스 C, 0 하고 장축이 2A, 단축이 2B 요렇게 설정을 해놓고 할 수 있지. 근데 사실은 뭐 A냐 B냐는 그거 나중에 다 상수될 건데 뭐 어느 게 장축이고 어느 게 단축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고 초점이 있는 축이 장축이에요. 초점은 장축에만 생겨. 예, 그리고 반드시 A의
양수라고 쳤을 때 A의 길이가 B의 길이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가로로 더 많이 찌그러져야 된다는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요 녀석의 표준형의 방정식은 이 녀석의 표준형의 방정식은 두 개가 다르지가 않아요. 이 a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f 0,c f 프라임 0,-c 이렇게 하고 장축을 2b로 잡고 단축을 2a로 잡으면 이 차이가 a보다 b가 크다 밖에 없어요. 표준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 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이는 없는데 실제 숫자가 나오면 확 다르죠. 이게 실제 숫자가 나오면 얘가 더 커. x 아래 숫자가 더 크냐 y 아래 숫자가 더 크냐 때문에 어느 쪽으로 찌그러졌을지가 눈에 보이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초점을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생각해봐. 내가 여기다가 초점 C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럼 루트 안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넣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크다는 뜻이야? 반드시 A제곱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쪽에서 이쪽을 빼고 싶어도 못 빼. 어차피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큰데 뺐다가 음수 나오는데 그 루트를 어떻게 씌울 거야?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하게 돼 있다. 알겠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긴 그림은 이거 이제 따로따로 그리자면, 노란색 그림은 아까 그렸던 대로 요렇게 찌그러지고요.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 C, 여기에 마이너스 C, 여기에 A, 여기에 B 요렇게만 표기해 주면 되고, 파란색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A, 여기가 B인 것은 똑같으나 B 쪽이 더 길지. 그래서 초점도 0,C, 0,-C로 위아래 생기게 된다. 이런 차이. 방정식의 차이는 없는데 도형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쌍곡선은 그냥 표준형의 방정식부터 확 차이가 있어. f가 c,0, f'을 마이너스 c,0이라고 하고, 주축을 2a로 삼으면 그 쌍곡선의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돼요. 1. 그런데 f를 0,c로 잡고 f'을 0,-c로 잡고 주축을 2b로 잡으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오른쪽이. 예. 그래서 그냥 오른쪽 숫자만 보고도 어떻게 생기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얘가 1이냐, 얘가 마이너스 1이냐. 재밌는 건 이 두 녀석의 이름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 아래 숫자 똑같고 y제곱 아래 숫자 똑같고 가운데 마이너스까지 똑같잖아, 이게. 그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다르잖아. 요 두 쌍곡선을 켤레 쌍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켤레 쌍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켤레 쌍곡선의 특징 또는 켤레 쌍곡선이라고 부르는 정의가 뭐냐? 바로 점근선을 공유해요. 이 두 녀석 다 점근선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켤레 쌍곡선을 그릴 때에는 하나의 그래프에다가 그려주는 게 훨씬 잘 보인다. 정사를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쌍곡선은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녀석이 돼요.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녀석이 돼요. 이게 이제 1대의 쌍곡선. 얘하고 켤레 쌍곡선은 요렇게 오다가 이렇게 타고 가는 녀석이 돼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타고 가는 녀석이 돼. 이게 마이너스예요. 얘의 초점은 여기 생기고 얘의 초점은 여기 생기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녀석의 초점의 방정식도 C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구하거든? 근데 요 녀석의 요 C 값도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구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루트 C하고 루트 C면 거리가 똑같은 거야. 예, 거리가 똑같아서 이 이렇게 원 안에 있어요.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려서 그런데 저 원이 아주 중요한 원이 된단다. 예. 이렇게 일단 알아둡시다. 자, 포물선 얘기했던 끝마무리를 지어보자면 지금 우리가 연신 떠들고 있는 거는 뭐다? 표준형의 방정식이다. 여기에 함수 일반의 변형인 실수배의 변형,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게 들어가고 그럼 여기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그걸 쫙 풀어헤쳐가지고 x제곱, y제곱의 내림차순으로 짝 쓰면 그거를 타원 또는 쌍곡선의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일반형의 이론은 우리가 원을 다뤘을 때, 포물선을 다뤘을 때 또는 어떤 종류의 뭐 2차 함수, 3차 함수를 다뤘을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